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외국어 능통자들의 경험에 의거한 수많은 학습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습법들은 대체로 외국어에 능통한 아무개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는 식의 기술일 뿐 그것이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의 경험자들은 자신이 이미 능숙하게 익힌 것을 다른 이들이 처음 배우거나 수행할 때에도 더 짧은 시간,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식의 저주, The Curse of Knowledge라고 하며 교육자와 경험자가 초보에게 조언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요소로서 거론되곤 합니다. 이는 경험에 근거해서 기술하는 학습법들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습법 또는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능, 성격, 모어 능력, 목표 외국어, 학습 환경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서 학습 전략이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인의 성향이나 목표 등에 따른 최적의 학습 방법은 존재할지언정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것은 상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학습법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요인과 언어 학습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언어 학습에 관한 응용 언어와 인지심리학, 신경내과학적인 연구들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학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교실 수업을 통해서 문법 사항이나 어법 사항 등의 정리된 규칙과 정보를 통해 학습을 하는 명시적 학습과 원어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원어로 된 문장을 접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듯 자연스럽게 학습을 해나가는 묵시적 학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일부 학자들은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묵시적 학습을 해야지만 외국어가 유창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많은 학자들은 성인 학습자에게는 명시적 학습이 묵시적 학습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충분히 유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연구들은 학습을 단순히 묵시적, 명시적 학습으로 이분화하지 않고 보다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학습의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인풋하고 그것을 토대로 아웃풋을 연습을 해서 그것을 숙달시키고 더 많은 반복, 수정, 고찰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 재구성화시키는 3단계에 걸쳐서 유창성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단계, 인풋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어 정보를 인풋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언어 습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언어의 모방과 암기가 중시되었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암기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어를 인풋할 때 중요한 점을 4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보다 우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성인 학습자는 좌뇌와 우뇌를 함께 사용하여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우뇌는 언어 정보보다 이미지 정보와 청각 정보에 의존하며 보다 추상적인 정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즉, 성인 학습자는 단순히 언어 정보를 모국어로 바꾸어서 문자적인 의미, 언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발음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어, 한자, 문법 등을 외울 때에도 그것을 단순하게 한국어의 번역을 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바꾸어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발음하여서 그것을 청각 정보로 전환해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영어의 전치사의 도식화, 문법적인 사항을 이미지화시킨 에로우 잉글리시, 한자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교재 등은 모두 이런 우뇌지향적인 학습에 의거한 것들입니다. 저는 학습자들에게 이런 이미지화와 더불어 귀마개를 하고 작게라도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단어와 문장을 공부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귀마개를 하면 자신의 목소리, 즉 청각화된 정보를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연습하는 효과를 지니기도 하죠. 또 단어를 외울 때에도 단순히 글자를 한국어로 바꾸어서 외우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한 번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외워보거나 단순 암기가 끝난 후에 복습을 할 때에는 그림이나 기호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라고 학습자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각종 최신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쓰여진 헨리 레디거, 마크 맥데니얼, 피터 브라운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서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노력을 들인 학습, 교차적이고 다양한 연습, 정교화, 시간을 둔 복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풋 영역에 관련된 것은 정교화입니다. 정교화란 자신의 지식과 언어로 인풋한 것을 재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카텔은 나이가 들면서 습득하는 경험과 지식과의 접합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며 이것은 지적 성숙도와 함께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를 활용하는 것이 단기 기억의 장기 기억화 과정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지식, 경험, 언어 능력 등을 새로운 정보와 연결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법이나 어휘를 단순히 교과서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나 기호로 바꾸어 설명해보거나 끄적여보는 것, 혹은 단어의 의미를 사전 그대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감각으로 통합해보거나 설명을 알기 쉽게 바꾸어보는 것이 하나의 정교화 과정일 것입니다. 일례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영어 문법을 자동차 수리 과정과 부품에 비유해서 외우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자주 쓰는 은어 혹은 관용적인 표현, 방언 등과 짝이 맞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들과 연결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정교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화를 학습자들에게 조언하는 편입니다. 한자 혹은 관용어구를 암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들의 요소를 뽑아내서 하나의 짧은 스토리를 구성해서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정교화 과정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응용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인지 언어학자인 크라스는 입력 가설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입력이 입력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수백 번 듣고 본다고 해서 그것이 언어 습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해당 문장이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특히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내용이 가장 효율적인 인풋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서 학습법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재를 선정할 때 자신이 읽어보고 이해가 가는 교재를 고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 점차 어려운 교재로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해당 언어가 능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이해 가능한 레벨의 인풋에서 한 단계 높은 교재로 점차 이동해 나가면서 인풋을 늘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정도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0% 이해가 되는 지문을 통한 학습보다는 약 70에서 80% 정도만 이해되는 지문을 통한 학습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하는 편입니다. 학습을 할 때에는 자존감과 불안이라는 측면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스스로 모르는 것이 절반 이상이 되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학습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적어도 70% 정도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레벨의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자존감과 불안이라고 하는 측면에 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단순 암기는 언어학습의 기본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암기가 지금껏 제가 언급해왔던 이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디까지나 언어를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이지 그것들 그 자체가 빠르게 암기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아니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 암기에 관한 방법론들이나 연구들은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언어학습에서는 빠르게 단순 암기를 기본적으로 행하고 효율적인 이해를 그 위에 더딥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외울 수 있는 것은 빠르고 얄팍하게 외워두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해가 필요해 보이는 영역 혹은 단순 암기로는 잘 외워지지 않는 영역 또는 복습의 특정 단계에 한정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언어 습득의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지식의 인풋에 관해서 인지 언어학적, 응용 언어학적, 그리고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웃풋의 연습과 목표 설정에 관한 2단계, 3단계가 되겠죠.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이 2단계에 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였습니다. 바이.